이번에는 메모 보기 화면을 구현하겠습니다. 메모 목록에서 원하는 메모를 선택하면 메모 보기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을 푸시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해서 화면을 닫는 것은 팝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푸시와 팝을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툴바를 추가하고 편집 메뉴와 공유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화면에서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셀이 강조되어야 하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금 추가한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 패널이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셀렉션 세그웨이 중에서 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추가한 뷰 컨트롤러에도 내비게이션 바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도 추가됩니다. 세그웨이에 표시된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시 앤 팝 방식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지금처럼 셀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화면이 푸시된다면 셀 오른쪽에 인디케이터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액세서리 옵션에서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셀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죠. 목록에서 셀을 선택하면 새로운 화면이 푸시됩니다. 이 화면은 아직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탭하면 이건 팝이죠? 이렇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새로운 씬을 추가하면, 다시 말해서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면 세그웨이로 전환 방식을 구성한 다음에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추가하고 씬과 연결합니다. 물론 이 순서를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클래스 오브의 UI 뷰 컨트롤러가 입력되어 있어야 하고 클래스 이름은 디테일 뷰 컨트롤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연결할 씬을 선택하고 이렇게 연결할 씬을 선택하고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로 가서 클래스 필드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리턴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B 키를 눌러서 빌드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빌드되어야 연결이 완료된 겁니다. 작업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앞에서 메뉴 목록 화면을 구현할 때는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뷰를 자동으로 배치해주고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자동으로 연결해줍니다. 화면 전체가 테이블 뷰로 구성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뷰를 추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 아래쪽에 툴바를 추가할 건데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처리해준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바에 타이틀을 표시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검색한 다음에 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 보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브러리를 표시한 다음에 툴바를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화면 아래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남은 영역에는 메모를 표시할 건데 메모가 길면 스크롤 되어야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뷰를 추가한 다음에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를 활용해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이블 뷰 구현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테이블 뷰를 활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를 검색한 다음에 씬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메뉴에서 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리딩, 탑, 트레일링, 바텀 제약을 모두 0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제약을 추가하면 캔버스에 제약과 관련된 비주얼 인디케이터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빨간색 라인이 표시되는데 이것은 제약에 에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툴바에 제약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툴바를 선택한 다음에 제약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딩, 트레일링, 바텀만 체크한 다음에 제약을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테이블 뷰에 제약을 추가하면서 바텀 제약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탑 제약을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한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제약 모두 테이블 뷰와 툴바 사이의 여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제약입니다. 중복된 제약은 가능하다면 추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약을 추가하고 나면 빨간색 라인은 사라집니다. 툴바는 항상 화면 아래쪽에 배치되고 너비는 화면 너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테이블 뷰가 채우게 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테이블 뷰를 추가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셀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시 라이브러리를 표시하고 여기에서 테이블 뷰 셀을 검색하겠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바로 표시되어 있죠. 이 항목을 테이블 뷰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토타입 셀이 하나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메모를 출력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아웃라인으로 가서 이 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스타일을 베이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하나 추가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속성이죠. 아이덴티파이어에 메모 셀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셀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토타입 셀즈 옵션을 보면 1로 되어 있죠. 이 값을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셀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새로운 셀이 추가됩니다.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 아이덴티파이어를 데이트 셀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는 날짜를 출력하겠습니다. 지금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보면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이 선택되는 게 아니죠.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보면 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컨텐트 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제서야 이렇게 레이블이 선택됩니다. 항상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원하는 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바꾸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테이블 뷰를 배치하고 셀을 디자인하고 아이덴티파이어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를 연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만 연결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씬 독에 있는 첫 번째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이 표시되면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나중에 델리게이트를 연결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테이블 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넥션 패널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테이블 뷰와 관련된 모든 연결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강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연결한 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되죠? 오른쪽에 표시되는 원을 커넥션 웰이라고 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비어있는 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커넥션 웰을 씬독으로 드래그해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연결되었죠? 씬 독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은 이 씬과 연결된 뷰 컨트롤러입니다. 이 뷰 컨트롤러를 데이터 소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항상 확인하는 것처럼 이 씬과 연결된 클래스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오토매틱 그리고 해당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 씬과 연결된 클래스는 디테일 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클래스에서 데이터 소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구현하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이 클래스가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채용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클래스 구현에서 필수 메소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테이블 뷰가 표시할 셀 숫자를 물어볼 때 호출하는 메소드죠. 지금은 두 개만 표시할 거니까 2를 리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테이블 뷰가 어떤 셀을 표시할지 물어볼 때 호출하는 메소드죠. 첫 번째 셀에는 메모를 표시하고 두 번째 셀에는 날짜를 표시할 건데 테이블 뷰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인덱스 패스의 로우 속성에 접근하면 몇 번째 속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 속성에 0이 저장되어 있다면 첫 번째 셀입니다. 우선 프로토타입 셀 중에서 메모를 표시할 셀을 가져와야 합니다.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면 여기에서 아이덴티파이어를 메모 셀로 설정했죠. 이 값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한 값을 사용해서 셀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셀에 메모를 표시해야 하는데 아직 이전 화면에서 메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구현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셀을 리턴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셀도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은 아이덴티파이어가 데이트 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빈 테이블 뷰 셀을 리턴하겠습니다. 목록에서 메모를 선택하면 이렇게 메모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선택한 메모를 보기 화면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타이틀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셀이 표시되면 완성입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